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354페이지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해제하는 과정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의 큰 흐름들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예전에 다른 사업들은요, 예를 들어 도시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절차를 가지고 시험에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비사업은 한 2번 정도 물어본 바가 있죠. 그래서 뭐 다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세우고, 그리고 예정구역이 지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되면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입안 제한이라는 것도 배우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춰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받기도 하고 안 받고도 가능하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은 가로 정비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이건 가로 구역을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구역 지정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데, 자, 이제 시장군수 주택공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조합이 문제가 되죠. 조합 설립 추진위를 먼저 구성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조합이 사업할 때는. 시장님이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가 없으니까 주민 대표의 구성한다를 여기서 같이 배우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이제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가서 시행 계획서 작성하고 인가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여기서 나오는 걸 또 배우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만약에 사업 방식이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양 방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관리 처분 방식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때 관리 처분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 신청 받아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하고 인가받은 다음에 본 사업에 넘어가야죠. 건물 철거하고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사업에 넘어가서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 인가받고 권리 이전 해주죠. 그래서 청산 절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사업의 흐름도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는 우리가 보시는 바대로 똑같습니다. 기본방침 수립에서 이때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나타나죠.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 입안 제한이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안전진단 통과되면 정비계획 수립하죠.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 신청해서 정비구역 지정되는 과정 속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구역 지정 안 받고도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가로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가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이때 이제 조합에 한다면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되고,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와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인가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 처분 방식이라면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죠. 분양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양 공고 신청된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작성 인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하고 사용 수익 정지된 다음에 사후 조치 과정 이렇게 준공 인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산 절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비사업의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흐름을 먼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먼저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 사업에 따르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걸 말하는데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이전부터 가자고요, 이제. 자, 여러분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 354페이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정비 기본 방침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립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기본 방침의 내용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방향, 그다음에 노후 불량지 주거 조사 개선 계획 수립, 그다음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정비 기본 방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방침 2번이 뭐죠?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했죠. 기본 방침에서. 그래서 그에 맞춰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특광시장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검토한다. 여기 10년마다 10년 단위, 뭐 단어는 다릅니다만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둘 다 이제 10년짜리 수립 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이 과정에서 왜 50만 명 미만의 시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자,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자, 2016년 오늘 하는 시사업 맞습니다. 근데 사업 대상은 과거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지역이라면 과거 20년, 30년에 그 지역 인구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 전, 30년 전 당해 연도에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정비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비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비 기본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고 말하게 되는데 하물며 군 따위 오직 하겠냐고. 그래서 군은 아예 안 세우는 겁니다. 이해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에. 군 따위는 정비 기본계획 같은 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정비사업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꼭 기본계획까지 세울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인 거지. 그러면서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여기서 이제 기본계획상의 정비 예정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에 여기 보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맞춰서 정비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돼 있다고, 정비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률이나 밀도 계획을 정하게 돼 있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에 관한 것이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에 맞춰 이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 대도시장이 포함되어 있죠, 시장 안에는. 이분들이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구역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과정이죠. 이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본인들이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정비계획의 내용 한번 보시랍니까? 정비계획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야.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정비구역, 여기는 정비구역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건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상에서는 건폐율 용률이나 건축 밀도 계획이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구체적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7-2번은 금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7-3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관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이게 정비계획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 내용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이 맞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교재 354페이지 기본 방침, 그 다음에 그 아래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잔뜩 있죠. 그 정도 받으시면 되고 절차는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지금 357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 하는 게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까지 일단은 말씀 좀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서 자, 7-2번은 이번에 금년에 추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7-2번 내용은 새로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것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거기 358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7-2번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금년에 추가적인 내용이라서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 용적률 완화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완화.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비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입안 제한에 관한 건데, 입안 제한. 여러분 교재는 359페이지.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의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한다고 돼 있죠.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죠. 자, 봅시다.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주거 개선 사업과 주거 관리 사업은 시장님이 맡아서 하지만 나머지 4가지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조합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구역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남는 장사예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시장님께서 정비계획을 안 세우더라는 거야. 아,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텐데 정비계획을 안 세우니 구역 지정도 없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시장 찾아가서 시장님 게으름 피지 마시고요. 제발 정비계획 좀 세워주십사. 이렇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님에게 입안을 제한하게 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정비기본계획에는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배웠어. 기본계획가 분명히.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정비계획을 안 세우더라는 거지.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정비계획 좀 세워달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동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업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금년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입안 제한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입안 제한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동의율은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안 제한이 있었을 때 제한부터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결과 통보 60일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나시죠? 바로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입안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안 제한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더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틀을 다시 보세요. 자, 특광시장, 시장이도 군수는 없어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그리고 이제 정비기본상의 예정구역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세우죠. 대도시장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 시장에는. 자, 이 상태에서 자, 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수립 시기 도래하고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정비계획을 안 세우니까 이때 입안 제한이 허용된다면서요. 입안 제한이 인정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시장군수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대도시장 직접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도시장은 바로 이제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여기 말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이런 가로구역 지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구역은요, 계획을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이게 지정이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여기 가로정비사업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것도 같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여기로 여러분 봐봅시다. 뭘 비교하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내용에가 아까 7-3번에가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가. 정비계획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정비계획 포함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그 말이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은 개발사업은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개발계획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죠. 근데 절대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개발계획 세워 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은 도시적 간주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실시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에가.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잡아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가 되는데 개발구역은 도시적 간주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간주가 돼도 지구단위 계획은 안 된다니까. 다르잖아,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적 간주 규정이 없죠. 왜 없을까요? 어차피 정비사업은 도시적 안에서 하는 사업이거든. 도시가 안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 간주 모습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이걸. 이걸 여러분이 구별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미리 한번 보여드리게 됐던 거고,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이제 간주 규정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교재상으로 확인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확인할 부분은, 교재 360페이지. 교재 360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라고 돼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한다.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정비계획 내용에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은 이렇게 간주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간주 규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현재는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 안에 수립한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가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모두 포함이 되어 있대. 그래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거기는 뭘로 간주한다? 바로 정비구역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간주 규정이 두 가지 형태라는 거죠. 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니까 거기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한다는 거지. 간주 형식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360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거죠. 4번에 해당되는 3번까지죠. 3번까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주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구역 지정 절차인데요. 이건 이제 세부 절차인데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요. 교재 355페이지 아래쪽에 355페이지 아래쪽에 수립 절차 돼 있죠.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된 내용이 있고 승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357페이지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관한 내용이야. 거기에 관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360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돼 있죠. 지정권자 지정 절차에 해당 내용이 있죠. 자, 흩어짐을 모아서 설명드릴게요. 크게 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특광시장시장 군수들만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50만 미만이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람을 시킵니다. 자, 이 내용 확인하면서 보세요.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355페이지 아래쪽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특광시장은요, 지들이 이제 그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필요한 기관과 협의 심의 거쳐서 바로 특광시장이 직접 수립을 합니다. 이건 기본 계획 아니었고. 자, 이거 시장은요, 주민에 공람시키고 의견, 지방 의견들 하면 시장이 수립을 해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356페이지 제일 하단은 기본계획 승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 시장의 경우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광시장이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정비사업은 원래 국토부 장관이 끼어드는 사업 아닙니다. 승인받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라고 된 것을 기억을 하시라고. 이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대로만 보시면 돼요. 이대로만. 이 상태에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예정구역 안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계획을 안 세우더라. 그럼 입안 제한한다고 배우셨죠? 입안 제한이 이렇게 나오네.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내용 교재 357페이지 거기 한가운데 그 네임박스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주민 통보, 주민 설명에 거쳐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역 지정 신청하면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에 구역 지정하는 과정에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해야 되겠죠? 도계의 심의 거쳐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 고시가 나고, 그 다음 국토부 장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열람시키는 과정이 있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따라오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따라와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 얘기죠.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지금 357페이지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60페이지. 360페이지에 거기 4번에 1번 지정 절차라고 보이는 분 있죠? 거기까지 일단 일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이대로만 정리하셔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구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고, 이건 정비계획의 변경이야. 이런 걸 개별적으로 암기한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형식을 이해하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이런 건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형식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63페이지. 교재 3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행위 제한 등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죠. 여러분 국토계획법 배운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 그렇죠? 근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사적 용도 개발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적 개발은 적용이 되질 않는 거죠. 이 과정에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국토계획법 규정이고 이번엔 정비법의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는 곳이라니까 공적개발. 그 영역 안에 누군가가 사적인 용도로 개발행위라고 싶다면 이렇게 허가되는 것과 허용되는 게 있더라. 그 말인 겁니다. 똑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내용 구별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개발법도 이와 똑같은 거 배우신 바 있습니다. 실은.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 개발법, 개발구역 안에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 정비법, 정비구역 안에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 차이점을 보니까 대수선이 다르네. 대수선이 다르다고.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뭘 보시냐면은 이건 정비구역이고 이건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도 개발행위 제한받는 게 있어. 이게 다 지분 쪼개기 방지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분 쪼개기 방지 목적.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실 것은 어디냐면은 해당되는 페이지가 363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364, 그 밑에 제일 아래 정비 예정구역 안의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예정구역 안에서, 자, 정비구역 안에서는요,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정비 예정구역이 자꾸 문제가 돼서 지분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3년의 연장 1년 범위로 정비 예정구역이나 개발행위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구별해 가시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이 서술형 문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허용사항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들. 다만 여기 경작지 임시식재는 제외된다 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개발구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려면은 개발법, 개발구역, 허가, 허용사항, 정비법, 정비구역, 허가, 허용사항 똑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 앞뒤로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 거기에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 거기 364페이지 위에 있는 건데 자, 여기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거 말하죠? 364페이지 아래쪽에 정비 예정구역 안에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 이것만 잘 보시면 돼.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 3년 플러스 1년에 건축물은 토지 분할이 금지가 되고 형질 변경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지분 쪼개기 모습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걸 여러분이 구별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 364페이지 위에 있어. 제일 위에. 3번 기득권 보호라는 단어 보이죠? 364페이지. 배웠던 거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거야.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는데 뭐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그냥 가면 되지. 가대에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일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득권 보호라는 우리 법에 다 똑같은 형식이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이미 설명됐던 겁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농지법은 다음에 또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게 기득권 보호라고 지정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 지정이 끝나고
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간주 규정과 그다음에 행위 제한까지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36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정비 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정비구역 지정되듯이 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 요청에 따라서 반드시 해제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해제 요청 사유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번호상으로. 세부적인 내용 좀 이따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요, 직권 지정이 따로 없어요. 근데 해제는 직접 해제, 임의적 해제가 허용이 된다고, 이게. 그걸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지정할 때는 지정 신청에 따라 이 인간들이 지정하는 끝나. 지금 독자적인 지정이 없다고, 직권 지정이 없어. 근데 해제는 아니야. 해제는 임의 해제가 또 있다는 거죠. 임의 해제. 임의 해제 사유 또 4가지 있습니다. 따로 볼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해제가 되더라.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용도 지역이나 정비 기반 시설이 되돌아가야 돼. 사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못하게 된 상태에서 그 낡은 동네 방치할 거냐? 아니죠. 신설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구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은 해제의 효과라고 해서 367페이지 아래쪽에 있네. 아래쪽에 해제의 효과, 용도 지역 등이 환원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은 만큼 여러분들 그 내용들 그대로 같이 한번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은 반드시 해제하는 사유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사유. 이 4가지 사유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이 없더라.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사업하는 과정에 추진위가 나오면 2년짜리야. 추진위가 나오면 2년짜리.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조합이 나오면 3년짜리입니다. 조합이 나오면 3년짜리야. 머릿속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추진위 나오면 2년짜리고 조합 나오면 3년짜리 뭔가 내용이 있어. 그렇게 답을 찾으면 쉽게 찾아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을 이번에 조합 대신에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할 때는 5년이야, 5년. 5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실제 시험 제가 4년 내에서 틀렸다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는 추진위 수인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은 해제 요청 사유가 되고 그때는 반드시 해제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이 기간 있죠. 3년, 2년, 3년, 5년 있잖아.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서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지. 해제하는 시점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내용 이건 문제풀이 할 때 맞춰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데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야, 이거.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읽어가실 때 교재 거기 해당되는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거기 366페이지 제일 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디귿번까지를 제가 그림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구성을 해봤으니까 그 구성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좀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번 이제 임의적 해제라는 겁니다. 자, 요청에 따른 해제는 필수 해제지만은 자, 근데 이 요청에 따른 필수 해제는 거의 절차야, 절차. 2년 안에 뭐가 없다, 3년 안에 뭐가 없다 등등. 절차 진행이 중단이 됐을 때는 필수 해제 사유가 된다고 이게. 자, 그런데 직권 해제 또는 임의적 해제라고 그러죠. 임의적 해제 사유는 다릅니다. 이건 절차하고 관계없어. 여러분 교재 지금 367페이지 있는 겁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100분의 30 이상의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달동네 사업이죠. 주거개선 사업에서 현지 계량 방식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호, 여기 2호 사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2호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 동의라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의무적 해제 사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필수 해제 사유는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의무적 해제 사유는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의 성패에 따른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사업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얘도 작년에 15년이 10년으로 줄였죠? 10년 기간이 줄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적 해제 사유다라고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 해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앞에 있는 건데 이것은요, 뭐 중요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361페이지 하단.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간단히 한번 봐보시면 돼요. 간단히 한번 봐보시면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앞에 있어 설명 없대 빠져버렸는데 어디냐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냐 하나 빠졌는데 저기인데 368페이지 4번에 기본계획 정비수립 용역일 완화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아까 앞에서 한번 얼핏 보여드렸어. 이것은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돼요. 주거지역에서는 이렇게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까지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도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필수 해제와 의무적 해제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사유를 봤을 때 필수 해제는 주로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과정이고, 의무적 해제는 절차보다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의무적 해제가 있더라. 그래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되돌아가야지. 용도적 하는 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되돌아갑니다. 다만 이 과정에 대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대체 사업이 뭐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된다, 이렇게 했던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까지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했고, 지정에 따른 간주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되면 행위제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해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